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2차 전지가 사실 악재만 너무 많은 구간인 거죠. 일단 지금 보셔야 될 거는 더더욱이 실적이 될 것 같습니다. 한 2, 3년 정도 본다라고 하면 현물 투자가 훨씬 더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자, 5월장 아무래도 좀 미리 사전 조정을 4월부터 받은 거 아니냐. 그렇기 네. 때문에 셀인 메이보다는 오히려 좀 바이인 메이로 네, 가야 되지 그렇습니다. 않냐라는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의 흐름 예상 네. 어떻게 보시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결국은 우리나라 키 현재 지금 대장 역할은 하이닉스가 하고 있습니다. 네, 하이닉스가 지금 어쨌든 차트 주가 흐름으로 보면 이제 에너지를 뭔가 좀 응축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는 하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밑으로 밀려버리면 결국 엔비디아 영향이 가장 크겠죠. 아마 하이닉스도 엔비디아 눈치를 보고 있는 걸 겁니다. 엔비디아가 위로 방향을 잡느냐 아래로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레벨업이 될 수 있느냐, 다시 레벨 다운으로 또 내려가느냐, 다시 2600대로 내려가느냐, 그 구간에 있을 건데, 어쨌든 지금 네 꼭지, 우리나라 증시는 네 꼭지로 보시는데, 그 반도체, 그 다음에 2차 전지, 바이오, 밸류업, 요 네 개입니다. 근데 5월달 들어서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됐기 때문에 바이오도 이제는 관심 갖고 보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왜냐하면 금리 3월 말 4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쏙 들어갔을 때 가장 크게 타격이 입었던 게 바이오 기업들이었거든요. 근데 반대로 금리 인하에 대한 경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잡히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필두로 해가지고 분명히 바이오 쪽에도 충분히 좀 의미 있는 가격들이 오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좀 약간 개별주 단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삼천당제약이나 알테오젠이나 리가캠바이오 이제 5월 말에 아스코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는 기대감은 사실 좀 있는 편입니다. 뭐 HLB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ABL 바이오나 그런 부분들이 아마 조금 이제 다음 주부터는 기대감으로 가질 수 있는 게 바이오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밸류업이 되겠죠. 오늘 윤 대통령이 나와서 갑자기 또 내일 이제 증권사들 센터장들, 리서치 센터장들 모여서 좀 간담회 하겠다고 이제 직접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밸류업은 분명히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우리나라가 추진해야 돼 나가야 할 방향이고 이제 계속 핵심 테마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2월 달에 처음으로 나와서 좀 실망은 있긴 했었습니다만 지수가 힘들 때마다 방어를 해줬던 게 금융주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주식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현대차, 기아차가 좀 많이 밀리긴 했습니다만 밀릴 때마다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예, 일본 밸류업이 작년부터 해서 이제 올해까지 해서 좀 효과를 크게 내고 있지만 일본도 꽤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다가 이제 뭔가 포텐셜이 터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 아직 뭐 세제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뭐 이제 강제성 부분에서 좀 미약한 부분들이 아직 많이 있긴 합니다만 앞으로 이제 좀 더 세분화 될 거고 디테일화 될 거고 하반기 일정들이 뭐 ETF 지수 개발이라던가 종목 선정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일정들이 구체화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뭐 기관의 자금들이 일정 부분 또 수급적인 역할도 해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KB금융지주나 신한지주나 그다음 현대차, 기아차 대표적으로 2월달, 3월달에 밸류업하면 제일 수혜다라고 생각했던 종목들이 이 종목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종목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분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 떨어질 때마다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이쪽일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사실 2차 전지인데 사실 좀 상황이 좋지는 않죠. 그러니까 지금 네. 2차 전지에 대해서 네. 의견들이 좀 분분해요. 왜냐하면 네. 지금 이렇게 안 좋을 때가 네. 분할 매수 타이밍이지 네. 않냐. 네. 가장 어두울 때. 네. 작년에도 반도체 그랬으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의견.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어두움이 좀 길어질 것 길어져, 같다. 그렇죠. 네. 이런 시각. 그러니까 지금 굳이 이 타이밍에 살 이유가 있겠냐. 네, 맞습니다. 의견이 좀 분분한데. 네. 그래서 지금은 2차전지 몰빵이시면 좀 포모가 사실 있으실 겁니다. 아마 2차전지만 갖고 계신 분들이라도 분명히 화장품 주식들도 보셨을 거고 검색하다가 그다음에 반도체 주식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보셨을 거고 분명히 그럴 거기 때문에 지금 뭐 2차전지와 관련해서 캐즘이라는 일시적인 수요 감소, 캐즘이라는 영향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 사실 그렇다고 보기에도 사실 좀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사실 좀 고통의 구간을 사실 지나고 있죠.
근데 이제 다음에 분명히 2차 전지도 또 다시 한번 시장에 주도할 때가 오기는 올 건데 그때가 사실 언제일지 모른다라는 공포가 사실 제일 큰 거죠. 이게 당장 뭐 최근에 전기차 팔리는 거나 그다음에 테슬라의 주가 흐름이나 여러 가지 행보 봤을 때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CATL이라고 하는 중국의 기업은 여전히 굳건하고 그렇다 보니까 뭐 지금 일본, 유럽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차 도입을 굉장히 좀 빠르게 하려고 했습니다만 2035년이나 돼야 뭐 전기차를만 팔게끔 하겠다 그런 얘기가 다시 또 이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2차 전지가 사실 악재만 너무 많은 구간인 거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서 악재가 산더미다라는 거는 이제 앞으로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할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말씀하셨던 대로 언제일지 모른다. 반등하는 게 언제일지 모른다. 저는 일단은 기존의 주주들이 조금 부러져야 그러니까 네. 포기하는 주주들이 네. 손절이 나와야 된다. 네. 아니 기존 주주들 그러니까 기존 주도주들 지금 반도체에 있는 자금이 분명히 저도 지금 하이닉스, HBM 좋다고 말씀드리지만 사실 저는 올 하반기쯤만 가도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될 때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지금은 그쪽에 있는 자금들이 워낙에 많이 있고 저도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모임들 가면서 슈퍼개미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듣는데 아직 여전히 많이 화장품이나 반도체 쪽에 많이들 배팅해 놓고 계세요. 근데 결국 시장을 움직이는 거는 작은 자금들보다 슈퍼개미들의 자금들이나 기관 자금들인데 사실 2차 전지는 조금 다들 많이들 빼셨더라고요. 사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뭔가 다음에 2차 전지에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만한 아이디어들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2차 전지 단순하게 판매량이 증가해야 올라갈 만한 일단 1차 단서인데 사실 그거는 사실 요원한 것 같고 그리고 뭐 일단은 뭐 위에 많이 겹겹이 많이 쌓인 매물들도 사실 많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지금 추가 매수는 일단은 가지고 있는 거 손절을 못 하시더라도 추가 매수는 조금 천천히 왜냐면 지금 물을 타야 되지 않냐라고 네.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물을 타게 되면 타서 여기 바닥이라는 확신 하에 예를 들어서 뭐 에코프로가 이제 기존 가격대로 하면 이제 50만 원이 깨진 거거든요. 그죠? 49만 5천 원입니다. 이제 만약에 여기서 뭐 저 기존에 있었던 9만 6천 원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 정말 더 공포스러운 구간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깨질 수도 있지만 안 깨질 수도 있지만 깨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직은 불확실성이 계속 잔연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올라가는 주식들은 계속 올라가고 내려가는 주식들은 하락 추세를 계속 강화하는 경향들이 지금 많은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섣불리 싼 가격의 매수는 하지 않는 게 저는 여전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최소한 보수적으로 그리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에 2차 전지 시장이 온다라고 하면 단순하게 판매량 증가 또는 리튬 가격의 상승 이거 가지고는 모멘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주식시장은 항상 새로운 걸 가지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화장품 주식들 올라가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많이 온다 그래서 중국과 관련된 화장품 회사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같은 화장품이지만 다른 영역, 다른 재료로 지금 화장품들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에 2차 전지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뭐 전고체 배터리 이슈나 다른 뭐 나트륨 배터리나 이런 이슈로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 에코프로도 뭐 계속 증설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투자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효과를 보려면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뭐 계속 증설한다는 거는 계속 돈이 들어가는 거고 증설 효과를 보려면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뭔가 확 뒤집어주면서 시장을 끌고 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좀 요원하죠.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2026년, 2027년 되면 수요 살아난다라고 보기에는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네. 각도로 2차 전지주에 네. 대해서는 이건 뭐 황유현 팀장의 개인적 네, 네,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의견입니다. 네. 이렇게 간다는 게 아니라 네. 요것을 참고하시면서 자신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외에도 또 뭐 주목하고 있는 섹터나 종목 있나요? 5월 달 이제 상승한다고 봤을 때 결국은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주식을 관심 가져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는 오르는 주식들이 무서워 보여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 주식들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5월 달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거 전후로 해서는 이제 그거만 다들 바라보고 있을 거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쯤 되면 더 재미없어질 것 같아요. 매매하기도 좀 까다로워지고. 그렇죠. 왜냐면 다
그 엔비디아 실적 확인을 네, 해야 되겠다. 확인하고 뭔가 배팅을 할 거고 최근에 보면 또 엔비디아를 미국에서 큰 억망장자가 하면 또 매도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슈로 빠졌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들 생각이 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지금 보셔야 될 거는 더더욱이 실적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단순하게 지금 LNF도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 생각보다 좀 별로 안 좋게 나왔거든요. 일단 최소한 YOY로는 성장 그리고 작년 대비 전체 실적이 올해 작년 말 대비 올 연말 예상 실적들이 좋아지는 기업들 위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그냥 뭐 배당주 또는 뭐 이 정도면 자산가치 이런 거 보지 마시고요. 일단은 성장은 하는데 실적까지 받쳐주는 종목들 위주로 보셨으면 좋겠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종목들 위주로만 수급이 계속 몰리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적은 좋지만 실적은 안 좋지만 뭔가 많이 올라가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조금 물량이 지금이 딱 그런 상태. 물량 빠지면서 실적 좋은데 좀 덜 올랐는 주식들을 막 올라가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병합해서 보면 결국은 1분기에 지금 이 스타들은 결국은 전력기기하고 화장품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2분기 실적들을 기대하고 본다라고 하면 결국은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반도체일 확률이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SK 하이닉스 근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네. 반도체 얘기하다 보면 네. 이 삼성전자는 참 네. 이 뭐라 그럴까 이 참 좀 뭐라 아쉽죠?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 네. 저렇게 외국인들이 사는데 저렇게 안 오르나? 삼성전자 기대하는 거는 하반기 낸드 쪽인 것 같습니다. 네, 낸드. 지금 어차피 HBM에서는 하이닉스한테 여전히 조금 이제 계속 이제 끌려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죠. 근데 이제 최근에 사실 낸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SSD라고 하는 이제 그런 쪽이 굉장히 좀 많이 하반기로 갈수록 올라오고 있는데 뭐 지금 최근에 낸드 이슈로 올라왔던 게 테스라는 종목도 한번 급등했다가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TL 기판 관련해서 TLB 같은 종목들도 좀 변동이 좀 심한 제가 하반기에 좀 관심 갖고 있는 종목들인데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근데 변동이 굉장히 심해요. 오늘도 장중에 좀 급등했다가 종가 기준으로 한 7% 하락해서 끝났고. 근데 이런 종목들 이제 낸드와 관련된 종목들 쭉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종목들도 하반기 보시면 좋은데 사실 낸드로 봐도 사실 하이닉스가 계속 땡기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두 개 중에는 저는 취사 선택 완전 개인의 취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인의 취향. 밸류에이션을 보면 삼성전자를 사야 된다라고 그렇죠. 생각하시는 분도 네, 있고 네. HBM이 결국 시장의 중심이니까 그렇죠. 이거를 사야 된다라고 네. 이 의견이 정말 짝 갈려요.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영업 현금 흐름표 관련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만 정말 그 반도체가 오히려 진짜 남자의 섹터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진짜 공격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자금들이 투입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에 반해 삼성전자는 지금 현금을 굉장히 많이 쟁여놓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로 하여금 앞으로 이 돈을 가지고 뭘 해도 엄청난 사업들을 많이들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올해로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조금 더 열이지만 한 2, 3년 정도 본다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훨씬 더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지금 너무 좋지만 지금 올해 예상 실적 기대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반대로 HBM이 이제 고평가 논란 또 피크아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경우에 반대로 이렇게 올라갔던 것에 대한 또 반대로 이렇게 거꾸로 또 타고 내려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리스크는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와 관련된 소부장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 주식이라는 게 그래서 좀 이게 매력적이지만 어려운 시장이 정말 한국 주식인 게 주도주를 잘 피킹을 하면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예를 들어서 현대일렉트릭, HD 현대일렉트릭만 해도요. 이게 올 초만 해도 사실 10만 원대인데 벌써 거의 한 2배 반 이렇게 났잖아요. 이 무거운 주식들이. 예, 이런 무거운 주식 이렇게 움직이는 뭔가 추세에 대해서 정말 강력하게 보여주는 게 한국 시장이거든요. 작년에 2차 전지가 그랬고, 그 다음에 넘어오면서 HBM 관련된 한미반도체나 이스페타시스나 이런 종목들이 그랬고, 지금은 전력기기들이 지금 그러고 있고, 지금 또 화장품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결국은 바닥에서 있는 것들 중에서 찾을 거냐,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현대일렉트릭 요 정도 구간 딱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구간에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느냐 그런 것들을 찾아야 되는 건데 뭐 화장품들 중에서 그런 종목들이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고 반도체도 분명히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 일단 이미 완전 지금까지 생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아직 올해 시장에서 주도주로 선택기를 못 받았다라고 보시는 게 사실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초에 주도주로 지목이 돼야 또는 연초부터 시세를 내야 연간으로 해서 좀 엄청난 시세를 내잖아요. 지금 대표적으로 좀 아쉬운 게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회사거든요. 올해 진짜 많이 기대를 했는데 갑자기 이제 프랑스 그렇죠. 사업이 터지는 바람에 급락이 법인이 나왔어요. 폐쇄됐죠? 그 영업 정지가 되는 바람에. 근데 만약에 그 부분이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나라 사실 프랑스 올림픽도 이게 프랑스에 그 주는 타격감이 왜 그랬냐면 프랑스 올림픽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기대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들이 우호적으로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분명히 해소될 수 있는 구간들에서 일단은 여기서 저는 한 번 더 급락이 나온다고 하면 너무 과하게 빠지는 거라고 생각해서 분명히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하는 종목입니다. 이런 여행과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그리고 뭐 조금 무겁지만 호텔신라 뭐 이런 종목들도 충분히 진짜 나는 바닥에 있는 것만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뭐 호텔신라 같은 종목들도 저는 괜찮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바닥이 있네요. 네. 이제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아마 작년 중하반기로 기억이 되는데 그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네. 중국 관광객 기대 이것으로 맞습니다. 또 뛰었던 그 네. 기억이 나는데 아, 진짜 만약 그때 그때가 기대감으로 작년 8월에 음. 이제 중국 관광객 이제 그 제한 풀어준다고 했어가지고 롯데 관광개발도 그렇고 호텔신라도 그렇고 올라갔다가 저때 회복을 사신 분들 못하는. 진짜 지금 네. 고통을 크게 받겠는데 그렇죠. 근데 지금 경기 회복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고 있잖아요. 네. 중국. 그래서 지금 뭐 막 풀어지고 있다. 맞습니다. 한국도 뭐 관광객 많이 들어오고 있다. 네, 근데- 아직 안 움직이네요. 근데. 네, 전혀 안 움직이지 않고 지금 그 수급의 수요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예전 같으면 호텔신라도 움직이고 화장품도 움직이고 다 움직였는데 시장에 자금이 조금 없다라고 느끼는 게 그래서 그래요. 이게 화장품 쪽으로만 다 몰려가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더 세게 움직이는 거고 안 된 애들은 왜 안 되지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 호텔신라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거는 굳이 여기 예를 들어서 화장품 주주가 깨지면 분명히 다른 여파대 주변에 같이 묶여있는 여행이나 관광 쪽도 같이 힘들어질 거라는 거죠. 올라갈 때도 겨우겨우 꾸역꾸역 따라서 조금 올랐는데 내려올 때는 분명히 더 세게 내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만약에 이쪽에서 매매를 하시고 투자를 하실 거라고 하면 물리더라도 차라리 화장품을 하시는 게 낫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범위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5월 네. 상승이 좀 지속이 될 거라는 그 가운데서 개별장이 펼쳐질 거라는 전제하에 이러한 얘기를 나눴는데 이러한 것들의 좀 변수, 좀 강력한 변동성을 가져들 만한 요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기준으로는 일단은 큰 틀에서는 이제 대외 매크로적인 거는 요즘 보니까 매크로적인 거를 이제 신경 다들 안 쓰시더라고요. 이제 어느 정도 경로도 잡혔고 이제 미국 기업들 뭐 크게 하락을 해도 내 종목만 좋으면 이제 갈 길 간다. 이제 그렇게 좀 이게 길들이 잡혀져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지금은 무엇보다 이제 1분기 실적 마무리하고 나서요. 2분기 실적들을 어떻게 줄 거냐. 그리고 요즘에 기업들마다 IR을 열심히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1분기에 돈을 어떻게 벌었고 2분기는 어떻게 벌 거고 이 정도 벌 것 같다. 확실히 이제 그런 IR 소통을 하는 자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런 기업들이 주가 흐름들이 확실히 좀 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증시의 선진화라고 하면 좀 거창하기는 한데 기업들이 IR을 조금 이제 세게 하는 데도 있고 이제 좀 적당히 하는 데도 있긴 한데 확실히 세게 하는 데가 확실히 투자자들한테 자신감들을 많이 심어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많이 들고요. 근데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 주가 잘 나가는 기업들이 IR들을 열심히 합니다. 최근에 미용기기들, 뭐 APR도 그렇고요, 실리콘2도 그렇고, 뭐 잘 나가고 있는데 뭐 갑자기 좀 안 좋아졌을 경우에 뭐 이제 좀 해명하는 기사들 많이 내는 기업들, 뭐 바이오 중에 일부 기업들이 좀 있고 화장품 기업들이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저는 시장에서 회자되고 있는 기업들. 어차피 매매할 거면 어차피 뭐 대형주들 안 올라가는 기업들 뭐 그 IR 한다고 뭐 주가 세게 올라가고 그러지 않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중형주 단에서 우리가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실적이 터나는데 기업에서 우리 회사에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라고 하는 기업들
투자하기 지금은 일단은 1년 주고 봤을 때 딱 5월이잖아요. 5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기업들이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매일마다 그 이제 추세 살아있는 기업들 쭉 소팅해서 나오는 제 이제 검색들인데 보면 다 항상 보던 종목들만 나와요. 예, 항상 보던 종목들. VT도 여기 있고요. 뭐 전기 기업, 전기 이런 삼화전기도 있고, LS 일렉트릭도 있고, 솔브렌 홀딩스도 오늘 좀 많이 올랐네요. 올랐고, 조선주들 참. 네, 조선주들이 살 계륵이기는 한데요. 뭐 STX 중공업도 그렇고 최근에 하나오션도 그렇고 조선주들도 같이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았던 종목들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것들 잘 참고하시면서 5월 어떤 종목을 선택할 것이냐 좀 깊은 고민 해보시는데 참고가 되기 바랍니다. 수고하신 황희원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